금서울 실버대학입니다. 며칠 후면 설이 다가옵니다. 어르신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활기찬 생활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올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요. 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댄스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지난주에 홍시 같이 하셨잖아요. 오늘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 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러보실 노래는요, 김용림 씨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 가사 불러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가사가 정말 좋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정말 가장 젊은 날 우리 힘차고 즐겁게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즐거운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종이접기 시간인데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여 주시면요, 뇌가 많이 움직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접기는요,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무엇을 접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고 예쁜 복조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색종이 2장, 가위, 풀, 그리고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 1장을 가지고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1장을 삼각으로 접어주세요. 꼭지점을 맞추시고 삼각을 접어주셔요. 자, 다시 펴서 반대쪽으로 또 삼각을 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죠? 그러면 다시 펴주시면 대각선으로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편 상태에서 양쪽 끝 꼭지점을요, 어디로 모으냐면요, 중앙 여기로 모아서 삼각을 접어 주겠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꼭지점을 중앙에 모아 주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접는 선은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그 다음도 쉽습니다. 자, 꼭지점 4개를 4개입니다. 이것을 다시 중앙을 맞춰서 다시 아까처럼 삼각을 접어 주겠습니다. 자, 꼭꼭 눌러서요. 자, 이렇게 삼각을 접어 주세요. 자, 오늘은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딱지 모양으로 이렇게 2번 삼각을 접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쉬우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반으로 사각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으로 딱 접어서, 자, 반을 꽉꽉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자, 펴주시면 여기 접으신 선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연필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자, 접힌 선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양쪽 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그린 삼각형에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풀로 양쪽 삼각형 여기에 풀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풀칠을 하신 다음에는요, 이 접은 선 중심으로 해서 이 동그라미 지은 요 삼각형을 마주쳐서 붙여주실 거예요. 자, 풀로 꼭꼭 눌러서 붙인 다음에, 자,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복조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 삼각형에 다시 풀칠을 해주세요. 자, 풀칠을 해주시면, 자, 풀칠한 쪽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 꼭꼭 눌러주시면, 자, 바닥에 놓고 꼭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쉬우셨죠?
자, 이렇게 보면은 복조리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복조리. 자, 요것을 만드셨으면 복조리 머리 모양이에요. 자, 요거 만들었으면 한쪽으로 놔두시고요. 아까 한 장, 색종이 한 장, 또 한 장 있죠? 이것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자, 다시 펴주세요. 피시면 선이 생겼죠? 이 선을 잘라주세요. 자, 이 반으로 자르면 이것은 어디를 만드냐면 복조리 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 색종이를 반으로 다시 접어 주세요. 자, 꼭꼭 눌러서 그리고 다시 펴줍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삼각으로 접어 주세요. 자, 마주쳐서 삼각을 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쉽게 따라 하셨죠? 그러면 풀로 여기 중심을 풀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풀칠하신 다음에 양쪽 끝을 중심 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이쪽 면도 중심 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예, 뾰족하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 중심을 향해서 다시 풀칠을 중앙에 해주세요. 풀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을 접습니다. 자, 반을 중앙으로 접어주세요. 자, 꼭꼭 눌러주세요.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복조리에 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쪽으로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풀칠을 해주세요. 자, 풀칠 하신 다음에 이쪽 뾰족한 모양 쪽을 복조리 아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안쪽으로 딱 붙여서 딱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꼭꼭 눌러주시면 어때요? 예쁜 복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복조리 접기 쉬우셨죠? 오늘 복조리 이렇게 간단한데요. 몇 개 더 접으셔서 모양으로 벽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줘도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쉬운 종이 접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제작소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참 좋은 명절이죠. 설날, 또 중국에서는 춘절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는데 올해는 정말 좀 어렵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그 고향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근 동네도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명절은 참 좋은 명절인데 이런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보는 고향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고향 직접 못 가지만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연 제목을 마음으로 가보는 고향길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고향길과 관련해서 사진을 이렇게 그래도 국제적으로 준비하느라고 중국에서도 가져오고 한국에서도 가져오고 저 차가 정체된 사진은 그 출처를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 발길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그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춘절에 어느 그 대도시 그 역이거든요. 저도 수년 전에 상해에서 명절날 어디 가려고 나왔다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사람에 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보폭을 정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 한국의 코레일에서 예매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시기에 이런 그 인파 속에 이런 차 속에 있으면서 가슴을 설레며 이렇게 고향을 가고 있어야 되는데 작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어울림, 설맞이 어울림 한마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긴 했지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짧은 강연이지만 같이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향을 찾아가는 것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여우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를 한 마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는 이름이 북극제비갈매기인데 제비하고 갈매기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비갈매기라고 붙였고 북극이라고 붙인 걸 보니까 이 새가 북극 사는 거 맞겠죠. 북극에 사는 새인데 이 새가 매년 식성이 좀 까다로운지 아니면 그 미식가에서 그러는지 해년마다 한 번씩 아주 맛있는 크릴 새우를 먹으려 남극까지 여행을 한답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뭐 저도 엊그저께 TV 보니까 어떤 분이 강원도 화천에 사시는데 그 어디 김제 어디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 저기 제첩국 먹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제첩국 먹으려고 내려오셨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김제에서 제첩국 드시면서 이 맛을 못 잊어. 이 맛 때문에 내가 오는 거야. 화천에서 왔어 강원도. 그러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제비한테 그런 미식의 감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극까지 그 왕복 하려면요 96,000km를 날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비가 남극 인근 해에 있는 그 크릴 새우를 잡아먹으려 해년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거 뭐 이렇게 그 걔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야 크릴 새우 이때 가서 먹으면 맛있어 그렇게 뭐 교육을 받았거나 야 날아갈 때는 조심해야 돼 거기 독수리도 나타나고 태풍도 불어 니들 조심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훈련 뭐 이렇게 그 모의 비행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들이 뭐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떼지어서 매년마다. 또 새끼가 맨 처음에 나서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날아오더라는 거죠. 와가지고 그 먼 길을 날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몸무게 100g이면요 태풍 불면 먼지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부딪혀서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새잖아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새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을 타면서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북극으로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 시간에 가서 크릴새우 있을 때 그 새우 잡아먹고 또 틀림없이 자기 고향인 북극까지 날아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미식가 계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혹시 뭐 한 4시간, 5시간 뭐 부산이라든가 저 밑에 뭐 호남 어디라든가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근데 참 이 북극 제비 갈매기 정말 이렇게 식성도 까다롭고 끈기도 대단하고 기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바보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새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게 나쁘잖아요. 새들이 IQ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학습한 것도 아니고 훈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극에 그 맛있는 크릴새우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죽지 않고 날아서 또 그 맛있는 식사하고 죽지 않고 돌아서 올 수 있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가만두고 있을 리가 없죠. 어떤 네덜란드에 있는 학자들은 그 발끝에다가 조그만 칩을 달아가지고 이동 경로를 추적을 했답니다. 거기서 이제 얻은 정보들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순풍을 타고 제비들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날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쉴 지점을 찾아서 내려가지고 쉬고, 또 거기에 있는 먹이들을 이렇게 주워 먹고 다시 또 그 바람을 이렇게 타고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눈 주변에 있는 어떤 몇 개의 세포 속에 놀라운 항공수를 담은 그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보잉 747 항공술 정도, 그 기술 정도는 훨씬 능가하는 기술이 그 세포 몇 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훈련이 아니고 학습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박혀 있었구나.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걸 누가 이렇게, 그렇지, 조물주나 되니까 그런 걸 넣겠지.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사람들 인파를 보면서 고향을 찾아가려는 마음, 근본을 찾아가려는 마음, 너무 이렇게 놀랍고 크죠. 예.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이렇게 먹거리가 있을 때 요즘 뭐 TV 보면 순 먹방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TV 프로의 상위권은 전부 이렇게 트로트 다음으로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로트 이전에는 단연 먹방이 1위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새만큼 멀리 가서 외식을 하고 이새만큼 고상한 식성을 가지고 이새만큼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술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길을 돌려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제가 성경에 탕자 이야기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이 이야기 또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탕자는요 좀 건방졌어요. 집에 이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형은 가만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겨줄 유산 중에 제 거 좀 미리 주세요. 제가 나가서 좀 왕창 성공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렇게 잘 알지요. 오랜 세월을 많은 이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큰 이렇게 재산을 부리던 아버지께서 아들의 행태를 모르겠어요. 저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진짜 이렇게 자기를 몰라, 너무 모른다. 그렇지만 어떡해요. 아들인데 교육을 시키는데 산 교육을 싶으셨던지 두 말 않고 내줬습니다. 그래, 이 내 재산인데 잘 가서 벌어오너라 하고 내줬어요.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뭐 어디가 술집에 갔는지 뭐 이렇게 게임을 했는지 순식간에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마침 들은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여기서 일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너 일자리 없어? 먹을 게 정 먹고 싶거든.
돼지우리 들어가서 혹시 거기 먹을 거 있는 거 있으면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돼지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돼지우리에 당연히 있는 그 쥐엄나무 열매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죠. 쫄쫄 굶어가지고 흉년에 다 죽게 생겼어요. 백가죽이 등에 딱 붙었어요. 참.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전에 좀 이렇게 망할 때 허랑방태 돈 다 날렸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아버지 집에 빨리 가야지. 응? 아버지한테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빌고 내가 좀 거기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백가죽이 등에 딱 이렇게 붙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다고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근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좀 새는 진짜 이렇게 조물주가 너무 쉽게 그런 칩을 그 귀 주변에다가 눈 주변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세포를 넣어줘가지고 놀라운 그 항해술 맛있는 식사를 진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고 힘드냐. 꼭 백가죽이 등 뒤에 다 붙어야 돌아갈 생각이 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향은 그 정도 어려우면 괜찮아 하고 많이들 갑니다. 예?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도 타고 철도도 타고 예? 여러분들은 또 이게 다문화 가정 많으신데 비행기 타야지요.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들 다 돌아갈 길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없고 고향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다음 그림을 넘어가질 않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저는 그 여행사를 이렇게 몇 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태리 안 가도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합니다. 천지창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그린 그 이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화가의 그림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도 보고 인터넷에도 보고 어떤 책을 통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그 지으신 분이 흙으로 지었다 하고 생기를 콜에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하고 어떤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와서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거지 다 됐는데 아버지 진짜 이렇게 기뻐하실까? 도저히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멀더라고요. 어렵고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 탕자가 돌아가서 너무 놀랍게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주고 너무 극진한 잔치를 벌였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 그림 볼 때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설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설맞이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조촐하게 우리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고향 못 가는 아쉬움, 또 코로나 때문에 짜증도 나고 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울감도 들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왜 이러나 그런 불만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우리 근본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 돌아가는 길,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저 창조 조물주하고 사람에게 손끝이 거의 닿을락말락한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겠구나. 그 새에게도 진짜 이렇게 세대갈이라고 하는 바보의 그 대명사 같은 새에게도 그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기능을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기능을, 좋은 어떤 길을 주어서 근본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온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그림이 한번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희가 준비한 조촐한 잔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주시고 또 이렇게 고향에 계신 분들하고 또 통화도 하시면서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어르신들 오늘 실버대학 프로그램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